나는 그날 어머니의 새 콘도 열쇠를 쥐고 서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런데 그 열쇠는 내가 쏟아부은 모든 것을 배신으로 되돌려줄 단서였다. 그 순간 나는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드러난 어머니의 얼굴은 내가 상상한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대신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게 다 내가 한 짓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걸 느꼈다. 복수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미소 뒤에 숨겨진 독이 된다. 나는 그 독을 삼키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증류해 더 강한 독으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의 여름은 늘 더웠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번쩍이는 유리창들 사이로 스며드는 열기가 사람의 마음까지 녹여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발코니에 서 있었다. 아래로 펼쳐진 도로 위 차들은 개미처럼 바삐 움직였고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 인생도 저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뵙고 오실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민준이었다. 우리 결혼 5년 차, 여전히 그의 미소는 내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가 보였다. 회사 일 때문인지 아니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했다. 네, 어머니 새집 이사 도와드리러요. 서류도 다 챙겼고 가구 배송도 확인했어요. 나는 밝은 목소리를 가장하며 대답했다. 사실 그 콘도는 내가 산 거였다. 민준의 어머니, 내 시어머니를 위해. 어머니는 최근에 아버지를 여의시고 낡은 원룸에서 나오신 지 오래였다.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면 안 되죠. 제가 도울게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은행 대출까지 끄고 돈을 모았다. 월급의 반을 저축한 지 2년. 마침내 강남의 중형 콘도를 구입할 수 있었다. 서류는 내가 직접 작성하고 인테리어는 내 취향으로 골랐다. 따뜻한 베이지 톤의 소파, 창가에 놓인 화분들,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한식 찬장. 모든 게 완벽했다. 민주는 내 손을 잡아주었다. 고마워, 여보. 너 없으면 난 어떻게 할지.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 안에 스며든 피곤함을 느꼈다. 우리는 결혼 전부터 이렇게 살았다. 민주는 대기업 영업팀장,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수입은 불안정했지만 서로를 위해 버텼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늘 민준이 잘 됐으니 너희 둘이 행복하면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내게는 큰 힘이 됐다. 오후에 어머니의 새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에서 내릴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펴고 로비로 들어서자 관리인이 웃으며 인사했다. 김 여사님 댁으로 가시나요? 오늘 이사 끝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자 문 앞에 놓인 신발 꽃다발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준비한 거였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계셨다. 왔어, 수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어색한 울림이 있었다. 집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로 어지럽혔지만 내가 고른 가구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소파 편안하시죠? 제가 쿠션도 새로 샀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등을 기대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이게 바로 가족이지.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불고기와 나물 반찬을 사왔고 민준도 퇴근 후 합류했다. 식탁 위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민준아, 이제 어머니 집 근처에 산이 자주 올 수 있겠네.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민준이 웃었다.
네, 엄마. 수진이가 다 해줬어요. 그 순간 나는 행복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진아, 집 문서 좀 봐줄래? 은행에서 뭐라고 연락 왔어. 나는 서둘러 집으로 갔다.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서류는 콘도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나는 물었다.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그냥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내 이름으로 된 대출 계약서,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이전된 소유권. 어머니, 이건 제가 사준 집인데 왜 어머니 이름으로?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민준이가 말하길래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가 대출 갚기 힘들어할까 봐 내가 대신 관리할게. 나중에 돌려줄게. 나는 멍해졌다. 돌려줄게. 이 집은 내 피땀으로 산 거였다. 민준이. 왜 민준이한테 그런 말을? 그날 밤 민준에게 물었다. 여보, 어머니 집 소유권 이전한 거 내가 지시한 거야. 민준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불안해하시길래. 너 피곤할 텐데 내가 도와줄게.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지? 그 균열은 점점 커졌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갑자기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다. 의사비가 필요해. 병원에서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계좌를 이체했다. 하지만 그 돈은 병원비가 아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 그리고 그 빚은 콘도를 담보로 한 것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나는 서류를 보며 무너졌다. 콘도는 이미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어머니의 이름 아래 빚더미가 쌓여 있었다. 민주는 그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라고만 했다. 그 순간 배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울었다. 밤새도록. 하지만 눈물이 마른 후 분노가 피어올랐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어머니와 민준,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내가 쏟아부은 모든 게 그들의 편안함을 위한 재물이었다.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분노는 조용히 자란다. 처음에는 가슴속 작은 불씨처럼, 하지만 바람이 불면 불길로 번진다. 나는 그 불길을 키우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제어하며 불꽃놀이처럼 터뜨릴 타이밍을 기다렸다. 서울의 가을은 빨리 왔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내 인생도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민준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늦은 퇴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나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작업실에 처박혔다. 그래픽 디자인 의뢰가 쏟아졌지만 내 머릿속은 콘도 서류로 가득했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건 사기예요. 어머니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소유권이 이전됐고 대출은 어머니 명의로 갚아야 해요. 증거가 없으면 어렵죠. 증거.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은행 거래 내역, 어머니의 통화 기록, 민준의 이메일, 프리랜서라는 자유가 여기서 빛을 발했다. 밤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 해킹은 아니지만 공개된 정보를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들. 도박 사이트 출금 내역, 그리고 민준의 회사 이름이 적힌 송금. 여보, 이게 뭐야? 나는 민준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창백해졌다. 그건 엄마 도와준 거야? 회사 복지금으로.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았다. 민준은 어머니의 빚을 메우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렸다.
그 돈은 내 월급으로 갚아야 할 대출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싸움. 너희 둘이 날 속였어. 내가 왜 이 고생을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주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울면서 그의 눈물은 진짜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어머니의 울음은 무기였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무기. 다음 날 어머니를 만났다. 콘도는 이미 경매 통보를 받았다. 어머니, 왜 그랬어요? 제가 산 집인데 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젊으니까. 나중에 민준이가 잘 되면 갚아줄 거야.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갚아줄 거야?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터였다. 나는 콘도를 구하려 애썼다. 추가 대출을 받았고 프리랜서 일을 더 받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복수의 첫걸음은 용서하는 척하는 것이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어머니의 휴대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했다. 디자이너의 도구로 간단한 트릭이었다. 앱을 통해 본 어머니의 메시지. 민준아, 수진이는 모르게 해. 이 돈으로 한 번만 더 도박. 끝이 없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민준의 답장. 엄마, 알았어요. 수진이한테는 회사 보너스라고 할게.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남편은 나를 속였고 어머니는 그 공범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횡령 의심. 증거는 충분했다. 며칠 후 민준은 소환됐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모르겠어. 회사 문제, 내 미소는 차가웠다. 어머니는 콘도를 잃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보며 울었다. 수진아, 내 탓이야. 내가 돈을 더 주지.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내 탓.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복수는 상대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단풍을 보았다. 붉은 잎사귀처럼 내 분노도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한 거였다.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지만 내 집안은 차가웠다. 히터를 켜도 가슴속 한기는 녹지 않았다. 민주는 회사에서 조사를 받으며 지쳤다. 수진아, 나 믿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의 말은 공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안아주는 척, 그의 등을 긁는 손톱처럼. 어머니는 콘도를 잃은 후 우리 집으로 왔다. 민준아, 엄마 이제 갈 데 없어. 울음 섞인 목소리. 민준은 나를 보며 애원했다. 여보, 잠시만. 나는 수락했다. 그래요. 같이 살아요.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어머니의 방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작은 웹캠,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연결된. 카메라를 통해 본 광경은 지옥이었다. 어머니가 민준에게 속삭였다. 수진이가 문제야. 그년 때문에 그 그녀는 나였다. 어머니는 나를 증오했다. 왜? 결혼 전부터. 민준이가 내 덕에 안정됐지만 내가 너무 강해. 엄마 자리를 빼서 어머니의 독백이 녹음됐다. 모든 게 드러났다. 어머니는 민준을 조종했다. 결혼 후 나를 견제하기 위해. 나는 충격받았다. 하지만 그 충격은 분노로 변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진실을 드러내는 거이. 나는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쳤다. 아버지 사망 후
보험금으로 도박에 빠진 기록. 민준의 아버지를 버린 이유도. 민준아, 내 아빠는 무능했어. 이제 너만 있으면 돼. 그런 메시지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가족 식사를 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칠면조 대신 김치찌개. 어머니가 웃었다. 수진아,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제가 할 말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진이가 문제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부정했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산더미였다. 나는 모든 걸 쏟아냈다. 도박, 횡령, 배신. 이게 가족인가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은 어머니를 탓했다. 엄마, 왜? 어머니는 울었다. 너 때문에. 내가 약해서. 그 싸움은 밤새 계속됐다. 나는 지켜봤다. 복수는 가족을 무너뜨리는 거였다. 다음 날, 민준은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의 가방 속에 나는 편지를 넣었다. 진실을 직면해. 그 편지에는 모든 증거가 첨부됐다. 회사, 어머니, 나. 그는 깨달을 터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빌었다. 수진아, 용서해. 나는 웃었다. 용서. 그건 너무 쉽죠. 대신 나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정신과 도박 중독 치료예요. 어머니는 저항했지만 나는 강제 입원 서류를 준비했다. 법적으로 가능했다. 배신의 대가. 겨울 눈이 내렸다. 나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민준. 봄이 왔다. 체리 블라썸이 피는 서울 거리에서 내 복수는 절정에 달했다. 민준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횡령 혐의로. 그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아, 날 도와줘.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안아주었다. 물론이야. 하지만 내 안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나왔다. 치료 후 미안해 라고만 했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밥을 챙겨주고 약을 먹였다. 하지만 그건 연극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친구들을 만났다. 어머니가 도박으로 빚졌어요. 도와주세요. 소문이 퍼졌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가 무너졌다. 옛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민준은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이력서에 횡령 의심이 따라다녔다. 그는 나에게 매달렸다. 내가 왜 그랬어? 제보한 건 너지. 마침내 그는 의심했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그 말에 민준은 무너졌다. 엄마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재산 분할 없이 내가 모든 빚을 져. 민준은 동의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콘도 대출, 어머니 빚, 모든 게 그의 목. 한편 어머니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날 죽였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니의 선택이에요. 그 말은 어머니의 마지막 칼날이었다. 그녀는 회복됐지만 정신은 산산조각 났다. 민준과 어머니의 관계는 파탄났다. 어머니는 민준을 탓했고 민준은 어머니를 피했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민준아,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는 울었다. 안 돼. 하지만 나는 이미 떠날 준비를 했다. 절정은 밤에 왔다. 민준이 집에 술 취해 돌아왔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는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를 켰다. 이게 내 진심이야. 그의 손이 멈췄다. 공포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다음 날 경찰이 왔다. 폭행 시도. 나는 신고했다.
민주는 체포됐다. 수진아, 왜? 그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나는 속삭였다. 배신의 대가. 봄비가 내렸다.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홀로. 자유로웠다. 여름이 다시 왔다. 더위가 내 상처를 찢었다. 민주는 감옥에 있었다. 6개월 선고.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갔다. 내가 날 버렸어. 그녀의 마지막 말이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빈자리는 컸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성공했다. 클라이언트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어머니의 눈빛, 민준의 눈물. 내가 너무 멀리 갔나 자문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은 먼저 배신했다. 옛 친구가 물었다. 수진아, 괜찮아. 나는 웃었다. 내 강해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라졌다. 가족을 잃은 대가, 외로움. 민준이 석방됐을 때 그는 나를 찾았다. 용서해줘, 마른 얼굴.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미 끝났어. 그는 무너졌다. 어머니를 만나러 갔지만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다. 내 탓이야.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연애. 아직. 복수의 후유증이었다. 하지만 자유였다. 내 선택, 내 인생. 가을, 다시 단풍. 나는 강변을 걸었다. 바람이 속삭였다. 이절압 하지만 잊지 않았다. 배신은 교훈이었다. 민주는 떠났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지냈다. 소문에 그녀는 회개했다. 나에게 편지가 왔다. 미안해, 수진아, 나는 읽고 찢었다. 용서는 필요 없었다. 자유가 용서였다. 나는 책을 썼다. 익명으로. 배신의 콘도.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공감했다. 진짜야, 인터뷰에서 나는 웃었다. 소설이에요. 겨울, 눈이 왔다. 나는 새 연인을 만났다. 진심인 사람. 과거는 쓰러졌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불꽃은 내 안에서 영원히 타오른다. 가족은 선택이다. 나는 선택했다. 나 자신을.